정규직도 가시잖아요. 회장님들이나 뭐 관리 공무들 가셔서 하시고 또 샤업하시는 분들 가셔서 설계하시는 분들 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분도 계시고 이렇게 구조가 되죠. 이렇게 구조가 되는데 또 한 구조. 발주자가 공공공사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사례가 또 나오고요. 또 한 경우는 현대건설이 있고 밑에 전문이 있고 아까 본 것처럼 밑에 건설업은 아닌데 밑에 제조나 설치회사가 있고 밑에 시청리 있고 근로자가 이렇게 있다. A 경우, B 경우를 보겠습니다. A 경우, B 경우. 자, 먼저 공공공사부터 볼게요. 공공공사. 입찰을 통해서 공공공사를 받을 경우 지금 뭘 보려고 하냐면요. 건강국민연금 볼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그동안 많은 회사들이 그 전에 19일 미만으로 잘라가지고 우리 전부 근로자가 신고하면은 이거 문제 안 된다. 왜 문제 안 되느냐? 여기 밑에 있는 시청자들이라든지 이분들 건강보험을 하려다 보니까 막 전쟁이 납니다. 핵전쟁이 현장에서 못하겠다. 내 여러분에서 왜 때리냐 이거를 막 난리가 나죠. 현장에서 못해먹겠다고 그만두겠다고 막 나오니까 알았다. 그러면은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관리의 능력을 발휘하자. 그래갖고 전부 10토일로 휴가 신고. 여러분들 회사 예전에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로자가 신고를 했는데 이런 직업 수준으로 보면 그냥 전부 19일에 19일. 여러분 회사는 19일 이상 일하는 사람이 없어요. 회사에. 다 19일이라서 그렇게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게 광급공사다. 공공공사의 경우에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구조는 발주자가 예를 들어서 LH공사다. LH공사가 현대건설한테 예를 들어서 장지지구 저기 아파트 공사 짓는데 입찰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주게 되면은 현대건설이 예를 들어 1,000억에 받았어요. 이거를 1,000억에 받게 되면은 1,000억 플러스 국가 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사회보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그래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50억이다. 그러면은 계약이 이렇게 됩니다. 1,000억은 공사비고 50억은 간접비 예가예요. 그래가지고 간접비 예가 중에서 건강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이제 산재보험보험도 있지만은 산재보험보험은 대부분 원도업사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죠. 단 우리가 고용보험인 경우에는 우리가 하수승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열어놓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50억을 받습니다. 공공공사를 얘기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공공공사.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대한테 50억에 받았다. 공사를. 50억에 받게 되면은 이 50억 안에 공사비 플러스 예를 들어서 1억은 이 간접비 예가 중에서 책정이 됩니다. 현대가 이걸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고 있고 실제로. 그리고 현대에서 오셨으니까 다 알고 계신 거니까 1억을 줍니다. 그러면 이 1억이라는 거는 무슨 개념이라면 요거는 부가세 개념이죠. 부가세 개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현장에서 50억에 만약 1억에 대한 부가세 간접비 건강국민연금 예가가 잡혀 있으면은 이건 부가세 개념이라는 게 뭐냐라면은 우리 부가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거래가 일어나면은 거래 뒤에다가 부가세 붙여가지고 거래가 일어났다는 거를 증명하고 나중에 세금 문제 때문에 발생을 시키잖아요. 부가세를. 그러면은 매입 매출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만약에 마이너스 내면 더 내야 되고 플러스 내면 우리가 환부받으면 되고 매입 매출에 따라서 똑같은 개념입니다. 공사인 경우 건강국민연금 같은 경우 우리가 이렇게 해서 1억을 받게 되면은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 시참하시는 분들이든 직용이든 직접 노무비에 해당되는 부분이든 아니면 간접 노무비에 해당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인건비가 나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분들에게 임금 나갈 때 임금 나간 거에 따라서 건강국민연금 50%는 근로자들한테 띄어야 되고 50%는 우리가 예가 받은 금액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활용하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를 해가지고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게 되면 이번 달에 납부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을 가지고 기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보험료 납부하기서를 첨부해서 원청사인 현대건설에 내면은 현대건설에서 납부금순이 들어오니까
같이 해서 50억 중에 만약에 현대건설에서 낸 보험료나 여러분에서 낸 보험료를 전부 취합해가지고 낸 게 만약에 40억밖에 안 됐다. 그러면 10억은 발주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돈이에요. 이 현대건설 돈이 아니고 실제 정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낸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 붙여갖고 납부된 금액을 가지고 납부된 총액 가지고 나중에 이제 청산을 하죠. 그러니까 공공공사인 경우에는 대부분 정산이라는 게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 공사를 끝났더니 50억을 집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강국민연금 우리 회사 사업분으로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만약에 납부했다 영수증이 그리고 청산을 할 때 이 3천만 원은 현대건설에서 가져가겠죠. 집행한 내역이 없으니까 부가세인데 매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매입분에 대한 만큼 우리가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럼 현대가 이거를 가져가느냐?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다시 정산을 봐야 되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현대도 10억을 다시 수출했으면은 그러니까 이 돈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한테는 어떤 돈이냐라고는 우리가 갖고 있다고 우리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공사의 경우에는 이게 꼬리표 달린 꼬리표 돈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 소진해야 되죠. 소진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소진을 안 하게 되면 부가세 때 매입이 없어버리니까 우리가 돈 받은 거 더 내줘야 되는 돈이 생기잖아요. 나중에. 자, 그런데 아는 회사가 밑에 있는 회사,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보험 이게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안 하려고 하고 왜 우리 피부양자로 자녀 밑에 갔는데 이거 왜 내느냐? 너는 지역보험으로 10,000원 다 냈는데 여기 뛸 때마다 6천만 원 떼느냐? 이래가지고 막 반발이 되니까 안 합니다. 안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1억 배정돼 있으면은 어떤 공장 같은 경우는 1억 하나도 안 쓰고 청산할 때 그대로 1억을 이렇게 줍니다. 여기다가. 끝! 잘했다. 오늘 19일 했으니까. 이러고 끝나는데 이게 끝나면 좋겠는데 안 끝나는 게 문제죠. 이렇게 끝나는데 자 기준부터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어갖고 우리 건강보험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건강보험법에는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취득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봅니다. 자, 일용근로자 한다면 1월 미만 기간을 정해 근무한 사람은 일용이고 1월이 딱 넘었으면은 그 사람은 일용이 아니다. 1월만 넘으면 일용이 아닌데 여러분 회사의 그냥 근로자지. 자, 그러면은 현장 단위별로 이렇게 되면은 현장 단위별로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서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내죠. 내게 되면은 관리번호 따서 내게 되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현장 내다가 성립신고가 되잖아요. 생각성립신고. 성립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회원사들은 이거 뭐 100% 하니까 뭐 문제가 없는데 여기 지금 저희 회원사가 아니고 오늘 그냥 청강 오시는 우리 협력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립신고 해야 됩니다. 건강보험. 두 번째, 성립신고 반드시 해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은 하도급 계약서에 원청사랑 하도급 계약서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사후 정산에 관련된 조항이 있거나 하도급 산출 내역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회사는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관련된 단위를 우리는 현장 단위로 극한하겠다고 하는 소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두 요건이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성립신고를 하고 두 번째, 하도급 계약서에 사후정산대가 있든지 아니면 사후정산대에 붙여진 게 없다라면 하도급 산출내역서상에 건강보험에 대한 내용에 대한 예가 부분이 잡혀 있어서 이것이 앞으로 청산이 어떻게 되겠다는 내역이 있든지 요 두 가지를 해갖고 건강보험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은 번호가 나오죠. 우리한테 사업자 관리번호가 나옵니다. 관리번호 가지고 이런 걸로 대해 신고를 하죠. 상용직도 상용번호를 해가지고 신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낸 보험료가 이렇게 낸 거 가지고 우리가 정산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FM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는 한 현장당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현장에 들어와가지고 어느 달은 19일, 어느 달은 20일, 어느 달은 뭐 25일, 어느 달은 뭐 10일 이렇게 했을 때 현장 단위별로 20일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고 20 미만자는 안 해도 되죠. 이거에 대해서 이 두 요건이 충족이 되면 건강보험공단도 오케이 여기까지는. 왜냐하면 건설업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인정해서 여기까지는 오케이 했단 말입니다.
해서 일을 쓸 때 이 두 요건이 됐을 때 정말로 회사가 건강보험을 안 하겠다. 이게 나중에 문제되더라도 문제된 걸 해결하겠다라면 어느 회사는 그냥 다 그냥 19일로 잘라서 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요구를 해놓고 그냥 무조건 다 19일로 자르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실사를 받아보면은 이 나중에 이거는 실사할 때 아주 자세하게 합니다. 왜? 이 회사는 모든 현장에 돌려졌으니까 19일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서류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근로내역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들한테 급여 증거 있잖아요. 이체 증명. 그 다음에 세무서에 신고와 신고 내역. 이런 걸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 다 19일이니까.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이 공공공사인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부가세 받아갖고 우리가 잘 돌려서 납부해주고 나면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잖아요. 근데 많은 회사들이 1억을 배정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것도 안 하고 성립신고라든지 이렇게 하도급 산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단해서 성립신고하고 번호를 따서 문제 발생될 수 있는 거를 소진도 안 해놓고 난 다음에 그냥 옛날 방식대로 19일씩 계속 자르다가 만약에 건강보험 같은 데서 지급보험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문제 생기느냐. 우리가 1억을 받았잖아요. 그럼 추징될 때는 얼마가 추징이 돼요? 2억이 추징돼요. 2억. 이 1억은 사업주 50% 부담금을 배정된 금액이잖아요.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추징할 때는 사업주분만 추징하는 게 아니라 원천징 소유자니까 근로자들 것도 추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억이 아니라 2억이 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건 부가세 같은 개념이었는데 이거를 소진했으면은 이게 제로가 될 텐데 요거는 소진을 못해서 그대로 위에다가 줬기 때문에 하나도 받은 게 없는데 추징받을 때는 2억을 받는 거죠. 2억만 받느냐? 소급해 3년 하잖아요. 이게 3년. 3년? 이게 얼마 돼요? 6억. 요것만 있는 게 아니죠. 국민연금 9%. 네, 이렇게 되니까 또 엄청나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일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매출액 뭐 100억 정도만 해도 엄청난데 이게 뭐 매출액 500억, 600억, 1000억 같은 데 되면은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뭐 50억 그렇게 추진되고 이런 데도 수두룩해요. 이거 현장 관리 안 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뭐냐라면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성립신고 하셔야 되고 하도급 산출내역 해가지고 번호 받아놓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뺄 수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단체가 검찰보다 더 무서운데 여기 건강보험. 검찰보다 더 무서워요. 검찰도 여기가 안 돼요. 여기보다 국세청보다 더 무서운데 여기. 국세청은요, 세무조사에 보면 세무조사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회사가 그 세무조사 받을 때는 회사의 현금 흐름이라든지 다 내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흡수를 해요. 사실 이만큼인데 하면은 우리 망한다. 망하면 안 되죠. 국세청이 국세청에서 만약에 세무조사에다가 망하겠다라고 여기는 큰일 납니다. 그렇죠? 왜? 지금 일자리 창출 실업자 문제가 국가의 큰 문제인데 여기서 세금 더 받겠다고 회사를 망하게 해버리고 여기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받아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처음에는 엄청나게 해서 망할 것처럼 하더라도 끝날 때는 안 망하죠. 조정을 해서 안 망하죠. 세무사 조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냥 상식 밖에 금액이 안 나오고 그냥 낼 수 있는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건강보험공단은 그런 타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는 안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4대 보험 통합이 징수통합이 됐잖아요. 건강보험공단으로. 여러분들의 관련된 회사의 내역은 건강보험공단에 다 있습니다. 자료가. 국세 처자로부터 근로내역 신고보험공단부터 이게 다 있어요. 이 회사에. 그러니까 담당자가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어요. 이건 봐주다가 문제되면은 바로 오버해야 되니까. 여기는 회사 망하는 거라고 관계없이 무조건 통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지방 갔을 때 지방 업체들 이게 건강보험 관련된 이런 얘기 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회사는 끝도 없대요. 왜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 시의원이래요. 대구 시의원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 생기면은 건강공단 대구지사의 후배가 거기 있기 때문에 뭐 다 일사처리로 해결해 준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더니
될 때는 건강보험 문제가 우리 회사랑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밑에 아까 오야지 이 업체 있잖아요. 이 업체가 책임을 졌죠. 우리가 책임 안 졌잖아요. 건강보험 문제가. 근데 이게 폐지되면서 우리한테 온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서 발생된 문제이고 건강보험에 일하시는 분들도 봐주고 싶어도 못 봐주는 게 자료가 다 하나면에 있으니까 뭘 빼고 안 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기관들이 다 틀린 데서 자료가 나오니까.